2018 KB국민은행 바둑리그 10라운드 세 번째 경기 시작합니다. 먼저 홍민표 해설위원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경기 1위 포스코캠텍과 8위 화성시 코리오의 대결인데요. 이 화성시 팀은 더 이상 물러날 곳도 없고 물러나서도 안 되는 경기이고요. 이 포스코캠텍도 자칫 잘못하면 선두 자리를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물론 포스코캠텍이 현재 1위지만 그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화성시 코리오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남은 경기 모두 다 이기고 그리고 최선을 다한 다음 다른 경기를 좀 기다려봐야 돼요. 그렇습니다. 화성시 코리오와 포스코캠텍의 10라운드 세 번째 경기, 먼저 오더와 함께 현재 순위표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자, 1위에 랭크되어 있는 포스코캠텍과 최하위 팀입니다. 화성시 코리오의 대결. 네, 1위와 8위 팀 어떻게 보면은 극명히 지금 성적이 갈렸는데 오늘 경기 오더가 심상치가 않아요. 그 이유는 오더를 좀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0라운드 세 번째 경기 오더입니다. 전반기에 이어서 다시 한번 만났습니다. 박정환 선수와 최철환 선수. 네, 박정환 선수가 그동안 좀 하위 지병과 많이 뒀어요. 그것은 사실 박정환 선수 카드를 쓰는데 좀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러나 이번에 포스코캠텍을 맞이하여서 상대팀 주장 최철환 선수를 잡아준다면 화성시 코리오도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국에서는 최지영 선수와 나연 선수가 만났네요. 네, 나연 선수 올해 기세가 너무 좋죠. 포스코캠텍의 에이스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상당히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최지영 선수는 좀 반전을 좀 찾아야 됩니다. 자, 3국 속기대국은 만만치 않아요. 4번의 대결을 펼쳐서 2번씩 승리를 주고받았고요. 오늘 네. 경기는 어떨까요? 이 대국이 승부판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동지명 맞대결이기 때문에 더더욱 치열한 한 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각 팀의 막내가 만났습니다. 송지훈 선수와 변상일 선수. 네, 변상일 선수 상대 전적도 우세하고 특히 또 랭킹 차이도 있고 다만 이제 최근에 좀 컨디션이 좋지가 않아요. 그런 면을 감안했을 때 송지훈 선수도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 5국입니다. 원성진 선수와 이원영 선수, 이 판은 원성진 선수가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상대적인 우위가 있어요. 그러나 또 올 시즌 성적은 이원영 선수가 또 뛰어나고 그런 면을 종합해 봤을 때 사실 원성진 선수가 그동안 좀 강자를 많이 뒀거든요. 그런 면에서 오늘 경기를 좀 승리를 거둬준다면 화성시 코리오가 좀 청신호가 밝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오늘 오더 재밌는 것이 화성시 코리오 팀이 전반기에 이어서 후반기도 같은 오더를 냈어요. 네, 어떻게 보면은 같은 오더를 내므로써 오히려 오더를 좀 숨긴 의미도 있고. 아, 그런가요? 네, 사실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오더가 그래도 나쁘지 않게 나왔다고 느껴집니다. 그렇습니다. 자, 화성시 코리오와 포스코캠텍의 10라운드 세 번째 경기 1부는 박정환 선수와 최철환 선수의 경기로 시작됩니다. (2018) KB국민은행 바둑리그 벌써 10라운드째 들어섰습니다. 선두를 달리고 있는 포스코캠텍과 8위에 랭크되어 있는 화성시 코리오의 10라운드 세 번째 경기입니다. 네, 동지명 맞대결이죠. 윤찬희 선수와 류수왕 선수의 대구. 박정환 선수와 최철환 선수 장고대국에서 만났습니다. 네, 그동안
18번의 대결이 있었고 박정환 선수가 12승 6패로 상대적 우위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올 시즌 11번째 주장전이고요. 박정환 선수와 최철환 선수 전반기에 이어 리턴 매치가 성사되었습니다. 네, 박정환 오늘도- 선수의 흑번, 최철환 네. 선수의 100번이고요. 오늘도 어김없이 화점 포석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최근 대국은 거의 다 양화점을 선택을 하고요. 예전에 비해서 이렇게 화점 포석으로 진행되는 빈도수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네. 이 두 선수가 전반기 3라운드에서도 만났는데 그 당시에도 흑이 한 번 걸치고 또 한 번 또 걸치는 그런 바둑을 또 만들었었고요. 요즘에는 이제 걸쳤을 때 안 받는 게 또 대세라서 이제 보통 사실 걸쳤으면은 이제 받아주잖아요. 네. 받아주면서 응수를 해주는데 계속해서 이제 발빠르게 흑이 또 걸치고 뭐 붙인다든지 해서 이 선수를 준 흑이 본인이 의도한 대로 계속 이끌어 간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걸쳤을 때 동문서답을 하는 거죠. 여기를 걸쳐서 어떻게 받을래 하고 물어봤는데 받지 않고 그냥 오히려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너는 어떻게 받을래? 그래서 받지 않고 또 한 번 걸쳐가는 그런 바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네, 박정환 선수는 침착하게 받아주었습니다. 네, 두 선수 오늘은 그래서 장고대국에서 만났기 때문에 아마 초반에 좀 충분히 시간 사용을 하지 않을까 네. 싶어요. 물론 최근 포석 지금의 진행도 두 선수가 모두 좀 연구를 하고 나왔을 텐데 그래도 그 연구에서 벗어난 또 다른 또 길이 없을지 여유를 가지고 생각을 할 겁니다. 최철환 선수 재밌는 모양이 나왔네요. 한번 받아주니까 또 걸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또 아니죠. 최근에도 이제 흑이 이쪽이 아니라 이렇게 걸치고 백이 이렇게 받아준다면 또 걸치고 이렇게 받아준다면 전반기에서도 똑같은 형태가 나왔었거든요. 이 두 번의 걸침을 받아주면 AI 승률 기대치가 100쪽에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와닿지는 않거든요. 아니 이렇게 걸쳐서 받았을 뿐인데 왜 승률이 떨어지는지 와닿진 않는데 좀 의식은 되죠. 아무래도 AI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고 하니 그 이유를 찾게 되고 다른 변화를 구하게 되는 그런 바둑 내용이 최근에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잘 와닿지는 않지만 그래도 신경이 쓰이긴 쓰일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대국 4개의 귀에서 전부 다 나를자 걸침이 나왔습니다. 풍차 돌리기와 비슷하게 좀 네. 진행이 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 걸쳤을 때 안 받으니까 이런 형태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지금도 걸친 곳을 안 받았기 때문에 흑이 이수로 양걸침을 할 수도 있었는데요. 또 양걸침이 예전만큼 그 위협적이지 않다. 네, 최근에 선수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받는다면 이쪽 양걸침이 아닌 이런 식으로 붙여서 이쪽을 두면서 주도권을 가져가겠다. 지금 이것이 박정환 선수의 생각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오히려 뭐 협공을 한다든지 혹은 이쪽을 붙여서 진행을 할 수도 있고요.
것이 아니라면 뭐 먼저 양걸침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지금 아마 양걸침은 안 할 것 같아요. 지금 네. 이미 흑돌들이 이렇게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전투가 벌어졌을 때 백이 꼭 유리하다고 볼 수 없거든요. 반대로 근데 여기 이제 양걸침은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흙이 포진되어 네. 있고 이 한 점은 강하다고 볼 수 없어요. 옆에 또 흑돌이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오. 그래서 최철환 선수는 지금의 핵심은 상변이다. 아까와 같이 받아준다면 상변을 빼앗기기 때문에 이 한 점이 공격을 당하면서 주도권을 내어줄 가능성이 높다 보고 지금은 상변 쪽을 선택했습니다. 벌림 겸 협공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네. 뭐 가장 간명하게 든다면 역시 3-3 침입이죠. 네, 아무래도 이 진행은 최철환 선수가 좀 원하는 그림이 아닐까 싶어요. 되게 자세가 깔끔하고 네. 상변의 형태가 좀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두텀을 좋아하는 최철환 선수 입장에서는 이렇게 상대방의 실리를 탐해주면 자연스럽게 두텀을 얻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뭐 흡족할 만한 진행일 거예요. 물론 방금 보여드린 그림이 이제 흙이 나쁘다 보긴 어렵지만 최철환 선수의 기포를 감안한다면 박정환 선수는 다른 그림을 아마 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예를 들어서 가장 발빠르게 둔다면 이런 식으로 둬서 3-3에 들어가고 이제 상변을 견제를 하는 거죠. 이렇게 잡을 때 다시 또 걸치고요. 네, 걸쳐서 좀 발빠르게. 그래서 칠리를 차지했고 아까와 같이 상변을 내어주진 않았어요. 베개 모양이 아까는 꽤 좋게 형성이 되었는데 이 그림은 백도 이제 집으로는 별 볼 일이 없는 그런 그림이 되겠죠. 전반기에는 포스코 캠텍과 화성시 코리오 팀, 포스코 캠텍이 3대2로 승리를 거두었고요. 그리고 후반기도 화성시 코리오는 같은 오더를 냈어요. 네. 1번부터 5번까지 같은 오더를 냈는데 좀 어떤 의도일까요? 글쎄요, 제가 뭐 제 개인적인 심리를 말씀드리면 뭐 이제 사실 오더 싸움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갈갈보 싸움일 수도 있다고 보는데 심리적으로 이제 처음에 뭐 가이나 바이를 내면은 다음에는 다르게 내지 않을까 이제 그런 심리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또 다시 뭐 주먹 한 번 더 냈다 그런 느낌일 수도 있고요. 뭐 그보다 더 심하죠. 5경기 모두 1국부터 5국까지 다 똑같이 냈기 때문에 오히려 포스캠텍 이상호 감독 입장에서는 예상을 못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나오진 않았을 거라고 예상을 네. 했을까요? 조금이나마 좀 로테이션에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하는 것이 이제 보통이잖아요. 하지만 역으로 이용한 것 같아요. 아예 똑같은 오더를 내면서 제출한다면 오히려 포스캠텍 입장에서 읽어내기 어려울 것이다. 실제로 오늘 오더를 봤을 때 아마 박정환 선수의 장고 카드를 예상했다면 최철원 선수를 출격시키지 않았겠죠. 뭐 덕분에 저희는 이렇게 좀 빅매치를 네, 중계할 수 있지만 네, 지금 장면에서 여러 가지 작전이 있기 때문에 박정환 선수가 고민을 하는 겁니다. 네. 뭐 가장 기본적인 쉬운 작전은 3-3 그리고 혹시 보여드린 낮게 양걸침하는 거 그리고 높게 뭐 또는 2칸 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아주 적극적인 기풍을 가진 기사는 여기 침투도 노릴 거예요. 그 이유는 이제 끼웠을 때 양쪽 축이 네. 양쪽 축이 흙이 유리하기 때문에 일단 백이 아래로 끊기 어렵거든요.
위로 둔다면 네, 이런 식으로 넘어간다든지. 다만 간격 자체가 썩 그렇게 좋진 않아요. 백도 자연스럽게 두툼을 얻기 때문에 네. 이 그림은 일단은 좀 배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정환 선수가 이제 생각의 정리가 끝났나요? 지금 살짝 돌통에 손이 올라왔는데 네. 아, 혹시 좌변 쪽을 좀 인식을 한 것 네. 같네요. 이제 붙여올 텐데요. 보여드린 그림. 근데 백이 여기서 이곳이 아니라 이렇게 막는 것도 생각해 볼 수는 있겠네요. 그래서 넘는다면 네. 지금 끊어서 지금 이 걸침의 돌이 있기 때문에 축으로 지금 잡아낼 수 있겠죠. 지금 이 그림이거든요. 네, 축에 걸립니다. 좌상귀도 조금 다치는 것 아닌가요? 네, 물론 흙도 이제 나와서 이제 끊어갈 수 있는데요. 네. 이 그림 자체가 나중에 활용 수단이 좀 남아 있고요. 일단 빵따님을 한다면 부분적으로는 백도 상당히 두터운 형태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맞고 나서 이제 끊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밀어가는 것도 있어요. 네, 있는다면 뭐 젖혀서 호구를 친다든지 해서 역시 이쪽 실루는 내어줬지만 상변을 계속해서 가져가겠다. 뭐 이런 것도 하나의 작전이 되겠습니다. 지금 상변의 백돌이 4선으로 위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네. 상변 모양을 조금 넓게 키우고 싶은 마음도 드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수는 박정환 선수의 주문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수긴 하지만 이렇게 잡아간다면 발빠르게 계속해서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최철환 선수도 지금 장면에서 변화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딘가요? 네. 막아가는 것이 가능해요. 흙도 넘어가는 한 수겠죠. 네. 또 지금은 어쩔 수 없고요. 다른 변화를 구할 수가 없어요. 여기 젖혀가는 것이 막상 들 수도 있나요? 이제 잘 이런 형태는 전 본 적이 없거든요. 뭐 일단 귀는 뺏어왔지만 좀 눌린 느낌이라서 거의 제가 이런 형태는 본 적이 없어요. 뒤로 받아준다면 이제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입구자로 두면서 이제 끊기는 약점을 보완을 하는 거죠. 이 형태는 뭐 비슷할 것 같아요. 호각으로 보이긴 하지만 젖혔을 때 이쪽이 아닌 이쪽으로 막았을 때 흙 입장에서 불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도 두 가지 선택이에요. 위로 밀거나 혹은 끊어가거나. 사실 위로 밀었을 때 이게 있지 않고 이쪽으로 있는다면 네.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어차피 여기 쳐야 되거든요. 뭐 이런 형태라면은 어차피 이곳은 따내야 됩니다. 워낙 두터운 자리이기 때문에 네. 빵 따냄은 필요하겠고요. 이제 그런 의미라면 뭐 굳이 위로 밀 필요는 없어 보이고 네, 아래로 끊어서 축으로 잡아가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서 활용을 당하기 싫어서 아래로 젖혀가네요. 그러니까 여기를 끊는 것이 집으로 분명히 이득이죠. 네. 두 점을 잡아갈 수 있으니까요. 다만 나중에 빠진다든지 하면은 여기 때려놓고요. 네. 막으면 여기를 이렇게 당해요.
이거는 잘 틀어막혔고 또 이제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둬야 되는데 좀 끊는다든지 해서 또 이렇게 받아낸다면 아주 크게 활용당하진 않겠네. 이 정도? 그리고 이쪽에서 나중에 당하는 정도. 네. 뭐 박정원 선수는 그래도 그 조금이나마 활용당한 여지를 없애고 싶다. 그래서 아래로 젖혔고요. 네. 다만 나중에 여기를 젖혔을 때 조금은 신경 쓰여요. 아, 거기를 다시 젖히는 수가 있나요? 네. 그러니까 끊어가는 것은 이었을 때 잡으면 이쪽으로 활용을 당하고요. 이으면은 붙인다든지 경우에 따라서 아예 이쪽으로 두는 수법도 노릴 수 있고요. 그래서 흑은 그것이 싫다면 막아야 되거든요. 아, 막는다면 이어주는 것은 역시 이어서 별 볼 일이 없고요. 백은 계속해서 잡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잡지를 않네요. 네 이렇게 둬서 뭐 이런 식으로 버티면서 뭔가 활용을 하겠다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당장은 백도 그 수순을 결행하진 않을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잠깐 저도 계속 말을 하고 있는 사이 좌기를 놓쳤는데 그러네요. 지금 자기가 뭐죠 지금? 양걸침을 하니까 이곳을 두고 박정원 선수가 아주 빠르게 이수를 선택을 했어요. 자, 일단 궁금한 것이 일단 이 선으로 백이 나를자 한 수도 최근에 네. 좀 등장하고 있는 수법인가요? 이수는 이제 AI만 두는 수법이긴 하거든요. 사람은 안 두는 수법인데 최철원 선수가 한번 보여줬고요. 사실 최철환 선수가 그렇게 좋아할 만한 수는 아닐 거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이수가 아마 나래자 씌우는 것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면은 힘으로 끊을 때 좀 싸움에 도움이 될까요? 끊어버려서 여기 두 텀을 좀 활용하겠다. 네. 이제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것 같은데 박정원 선수가 좀 비껴받으면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억지로 끊어가는 자세가 그래도 나중에 있긴 있어요. 근데 일단은 꽤 악수라서 백에게도 리스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보류하고 다시 또 발빠르게 지금 양걸쳐 가고 있습니다. 네, 두 선수의 이 공방전이 상당하네요. 뭐 좌하기 같은 경우에는 흑이 압박하더라도 뭐 언제든지 뭐 붙여서 살 수 있으니까 네. 손을 돌려서 지금 발빠르게 두는 것이고요. 네, 두 선수 오늘 장고대구임에도 초반 페이스가 생각보다는 상당히 빠르네요. 네. 여기서 좀 고민이겠어요. 근데 보통은 이제 입구자라든지 뭐 두 칸을 벌린다든지 우변에 있는 백도를 보통은 도와주는 게 네, 보통인데요. 한 칸을 둔다든지가 떠오르는데 네. 지금 하변이 근데 쌍방간에 너무 요처로 보여서 흑이 가는 것과 흑이 가면 간격도 좋아요. 가면서 백도를 압박하고 그리고 백이 가면은 안녕을 취하면서 나중에 빈틈을 좀 노릴 수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변을 누가 가느냐가 지금 상당히 중요한 요처로 보여집니다. 중요해 보여요. 여기를 둔다면 벌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변 둘 것 같아요. 최철원 선수. 박정원 선수도 분명히 그것을 의식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먼저 가는 방향이 없을지 좀 연구를 해보고 싶어요. 물론 나와 끊는 이 부담감은 있지만 네, 이렇게 그냥 뛰고 벌리는 진행이 되면은 조금 흑 입장에서 심심할까요? 네, 좀 싱거워 보입니다. 네, 이렇게든 뭐 이렇게든 일단 요철을 차지하고 나서 이쪽을 좀 타개해 나가는 그런 방향이 괜찮을 것 같아요.
뭐 물론 뛰는 수가 그렇게까지 이상한 수는 아니에요. 원래는 정형화된 한 칸인데 배석상 조금 심심하고, 물론 여기에 와서 보상을 찾으려고 할 겁니다. 붙인다든지. 백은 이제 요추를 차지했으니까 조금 더 간명하게 안에서 그냥 살아버릴 수도 있어요. 네. 자, 입구자로 백도 튼튼하게 둔 만큼 흙 모양의 약점이 많이 신경이 쓰이고요. 네, 이 구자는 역시 나와 끊는 수를 노리고 있는 것이고요. 이 한 점에 좀 힘을 실어준 한 수죠. 뭐 분명 입구자로 뭐 이렇게 벌리는 것도 가능했어요. 어깨를 짚으면 뛰어서 가볍게 벗어나고. 처리를 하고요. 네. 그리고 협공을 한다면 네, 지금 자리 입구자로 둬서 네, 타개를 시도하고요. 계속해서 좌기의 형태에 계속 좀 눈이 가는데 네. 다음에 흙이 둔다면 어느 쪽으로 가는 게 좋을까요? 글쎄요, 일단은 뭐 일감은 막는 수죠. 막음으로써 아예 다 틀어 막는다는 뜻일까요? 네, 봉쇄를 하면서 안에서 좀 살아라 이제. 악수 교환 좀 해야 되잖아요, 백이. 뭐 붙여서 막는다든지 그냥 붙인다든지 뭔가 악수 교환이 필요하니까. 흙 모양이 좀 튼튼해질까요? 네, 그 과정에서 이 두 칸 사이가 아주 두터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또 하나는 역시 뭐 3-3을 들어가는 거죠. 3-3을 지금 들어갔을 때 백이 차단은 안 되거든요. 혹을 쳤을 때 이쪽과 이쪽 약점이 지금 맛보기가 됩니다. 네. 그렇다면 백도 뭐 다른 길을 모색해야 되는데 귀의 실리는 뺏어올 수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네요. 예상치 못했던 흐름인데 여기를 둬도 지금 백이 이쪽이 아닌 하변을 둘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봤었거든요. 그때 둬도 뭐 가능한 자리였는데 글쎄요, 이거는 한 칸을 띄웠을 때 이런 식으로 그냥 살아버리겠다라는 뜻인가요? 그렇다면 벌렸을 때 아까처럼 공격이 아닌 선수를 뽑고 이곳을 막는다든지 3-3을 둔다든지 그런 발빠른 진행을 그리겠다. 이것이 박지원 선수 생각으로 보여지긴 합니다만 글쎄요, 이 자리는 그래도 이 두 방을 둔다면 그래도 여기 이렇게 두 방을 두고 싶거든요. 네. 홍민표 해설위원이 서로 한 칸 뛰는 곳이 급소다 이런 또 새로운 격언을 또 만들어내기도 하셨잖아요. 네, 뭐 저만의 근데 뭐 기사들은 어느 정도는 다 행마법이 이제 격언으로 나타나진 않잖아요. 네. 하지만 그런 좀 감각적으로 그런 생각을 아마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보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이유가 네, 그런 어떤 사실을 방증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보통은 여기를 두고요, 이 막고 이제 처리가 되는데 이러면 박정환 선수가 뭐 사변도 두고 우변도 둘 수 있지 않나. 막 그런 계획인 것 같아요. 두고 두겠다 발빠르게. 근데 살았을 때 지금 약간 특수한 상황이라 글쎄요, 백이 보통은 맞거든요. 보통 막는데 백돌끼리 연결을 네, 시도하는 건데요. 조금 더 욕심 내보고 싶기도 해요. 이런 자리 워낙 좋은 자리라서. 그렇다면 반대로 먼저 여기를 가고, 근데 이거는 막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까지 압박을 해서 안영을 빼앗고, 안영 빼앗기면 이 끊어가는 자리가 워낙 강력해지잖아요. 그것이 조금 부담스러울 수는 있겠습니다.
보통이라면 여기 입구자 둬서 이제 안정을 취해야 되거든요. 물론 이런 식으로 두는 맛도 있어요. 이제 막히기 싫다. 이제 머리를 내밀고 네. 사는 것보다 이제 이렇게 행마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요. 일단 하변을 좀 밀어주기 싫을까요? 네, 좀 밀어주는 게 뒤를 좀 밀어주는 게 좀 싫어서 보통 잘 안 두는 수법이긴 합니다만 뭐 지금 배석에서는 글쎄 어차피 2번 밀어줬지만 여기 이 자리 가는 게 또 워낙 매력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백이 이쪽에 타겟을 시도한다면 이 자리를 뺏어올 수 있다라면 이런 수법도 네, 생각해 봄직합니다. 네, 초반 시간 사용은 뭐 두 선수 거의 비슷하네요. 네. 여기에서의 전개가 이 판의 흐름을 좀 좌우할 것 같다는 느낌도 듭니다. 네, 중요한 어떻게 보면 길목에 서 있는데 여러 가지 작전이 있을 때 고민을 하는 것이거든요. 네, 박지원 선수가 어떤 전략을 들고 나올지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최철원 선수 바둑은 한결같이 좀 두터워요. 워낙 두터움을 좋아하기 때문에 네. 뭐 이런 형태의 빵따냄을 하고 나서 이런 두터움 활용을 정말 잘하는 기사거든요. 박지원 선수는 장고 끝에 또 그것이 또 멋있는 행마입니까? 어떻게 보면 아까 보여주신 미는 행마, 네, 중앙으로 나가고 싶다는 맥락에서는 같지만 네, 밀어주는 것은 싫고 조금이라도 경쾌하게 나가겠다. 이렇게 좀 비춰지는데요. 자, 최철환 선수와 박정환 선수의 주장전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포스코 캠텍과 화성시 코리오의 10라운드 세 번째 경기입니다. 자, 날일자로 진출했습니다. 네. 그러자 최철환 선수도 고민을 하고 있죠. 아마 저수는 예상치 못했을 거예요. 일단은 이렇게 끊기는 스스로 이제 약점을 노출시킨 것이거든요. 박지원 선수 생각은 이제 살고 여기도 좀 머리를 내밀고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그냥 살았으면 백이 막았을 때 젖히고 느는 것까지가 안 돼요. 느는 순간 여기 잡히니까요. 네. 그래서 여기 약점을 돌봐야 되는데 그건 또 축으로 잡히니까 어찌 보면은 이 약점을 노릴 수 없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미리 끊어두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의도를 최철환 선수는 간파하고 바로 끊어가지 않고 차렷을 하면서 이 형태로 끊어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끊어가는 자세가 이것이 훨씬 더 괜찮다. 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우하기의 흑사활은 전부 괜찮은 건가요? 사실 여기를 둔다면 자체로 살기는 어려워요. 이렇게 연결을 하고 끊어가고요. 근데 잡으려는 과정이 여기서 이렇게 잡으러 갈 수는 없거든요. 그건 호구를 쳐서 삽니다. 네. 사는 형태가 되고 치중을 가야 되는데
숑 가고 이렇게 둬야 되죠. 근데 이런 식으로 밀리고 여기 급소를 당하고요. 젖혀서 이제 수를 늘려두고 나서 이쪽을 봉쇄해 간다면 오히려 역습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귀는 지금 오궁도화라서 수가 꽤 많거든요. 그래서 최철원 선수도 이제 바로 이제 공격을 하지 않고 일단은 머리부터 네. 내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나니까 일단 흑도 하변 모양이 굉장히 좋아졌는데요. 네, 박정원 선수가 원하던 그림 우변과 하변을 다 차지했고요. 지금은 이제 귀를 살겠죠. 그래서 좀 발빠르게 하변과 우변을 차지하고 귀를 살아둠으로써 실리적인 이득은 흑이 챙겼습니다. 최철원 선수는 다시 한번 이제 집을 내어주고 두텀을 가져가는 그림인데 이게 사실은 아주 완벽한 두텀이라 보기는 어려워요. 뭐 예를 들어서 나중에 는다든지 하면은 배기 형태가 썩 좋지가 않고요. 노골적으로 끊어가도 약점에 노출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글쎄요, 여기 이쪽의 공방이 흑 쪽에서 조금만 잘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나마 백 입장에서 기분 좋은 건 여기를 지켜주긴 했지만 여기 붙이는 거 하나는 기분 좋습니다. 흑도 같이 중복이 된다는 걸까요? 네, 늘면은 이제 중복을 만드는 것이고요. 흑도 뭐 이제 아래로 늘겠죠. 이 자체로도 조금 이득입니다. 네, 그렇다고 거기 안 늘 수는 없어요. 여기를 맞는 순간에 흑의 형태가 완전히 무너지거든요. 그리고 최철원 선수 생각은 이런 두텀, 전체적인 두텀을 바탕으로 나중에 이 패를 지금 염두에 두겠다. 끊어도 밑에서 단수를 치겠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체가 이제 걸릴 가능성이 생기거든요. 물론 이쪽 관계가 조금 있긴 합니다만 이쪽으로 좀 도망가야 되는 바둑이 되면 흑 입장에서 좀 괴로워요. 그래서 전반적인 두텀 그리고 이런 것들을 나중에 팩감으로 쓸 수가 있으니까 좀 흑의 약점, 불안 요소를 좀 노력하겠다. 네, 그것이 최철원 선수의 작전입니다. 자, 물어보죠. 위로 늘 것인지 아래로 늘 것인지. 네. 위로 든다면 이제 백도나 젖혀둠으로써 귀에 어쩌면 뒷문이 조금 막힌 느낌이고요. 아래로 든다면 뒷문을 노릴 수 있죠. 완벽히 두터 형태라 보긴 어렵습니다. 젖힌다든지. 고민이 되겠는데요. 네. 뭔가 위로 늘기는 싫은데 왜냐면은 집차가 꽤 나거든요. 아래로 는 것과 위로 는 것은. 네. 그렇다고 뭐 반격을 가하기에는 젖히는 건 가능한데 위로 젖혔을 때 흑의 형태가 꽤 좋지가 않습니다. 여기를 있거나 늘어야 되는데 막혀버린다면 오히려 완전히 얇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박정원 선수 고민을 하고 두텀으로 가네요. 네. 네, 그동안 발빠르게 좀 실리를 차지했고 어떻게 보면 지금은 좀 두텁게 두면서 훗날 있을 우아기 쪽 패를 대비해야 된다. 이제 그런 판단일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튼튼하다면 계속해서 하변에 있는 백 모양을
좀 추궁할 때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맥락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이 한 점의 효율성이 조금은 떨어진 느낌이긴 해요. 뭐 옆으로 가 있다든지 혹은 다른 곳에 가 있는 것이 보다 더 효과적인데 늘었기 때문에 이 형태 자체는 조금은 중복 느낌이 있죠. 다음 베개 한 수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그냥 좌우기는 일단 정리를 해야 될까요? 두지 않는다면 당장 3-3이 노출되어 있어요. 이쪽으로 막아야 되죠. 끊기면 바로 백이 위험해지기 때문에 막아야 되는데 젖힘이 가능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곳을 하나 젖혀두는 겁니다. 두면은 나중에 흙이 들어와서 젖히더라도 끊어져 있기 때문에 늦추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제 막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백이 중앙을 좀 키우고 싶은 욕심도 있을 텐데 중앙이 묘하게 백이 두더라도 크게 이쪽 날일자가 제격이라서 큰 모양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중앙에 큰 집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최철 선수 특유의 특유의 스타일을 지금 보여주네요. 좀 어떤 의미일까요? 받아달라는 것 같아요. 받아주면은 위로 좀 누르겠다는 네, 이런 뜻일까요? 식으로 눌러가서 뭐 자연스럽게 이제 중앙을 호응하겠다. 이것이 최철원 선수의 의도로 보여지고요. 그런 의도가 뻔하기 때문에 고분고분 받아주고 싶지가 않거든요. 자, 그런데 박정환 선수는 지금 좌우기를 계속 보는 것 같은데요. 젖혀놓지 그쵸? 않았기 때문에 3-3을 두려는 걸까요? 이교환이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뭐 바로 한번 찔러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받는 수가 그래도 좀 버티는 수가 되겠네요. 넘어가는 것과 끊는 것을 동시에 이제 방어해내는 끊는 수가 지금 바로 공배를 채워 두었기 때문에 그걸 제압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갑니까? 물론 이렇게 뒤로 받아준다면 분명히 이득이긴 해요. 이렇게 돼서 교환이 된다면 이득인데 들어갔습니다. 최철원 선수가 아마 이수를 준비하고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조금 달라진 게 경우에 따라서 느는 수도 생각할 수 있지만 뭐 젖혀서 두더라도 혹은 이렇게 치중을 가더라도 사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고요. 네, 선수로 조여 붙인 다음에 다른 큰 자리를 갈 수가 있으니까요. 일단은 이수로 큰 출혈 없이 방어해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교환을 하고 끊더라도 지금 이쪽이 두텁지가 않기 때문에 돌리는 것이 아니라 따내고요. 막았을 때 이렇게 밀고 나가면은 바로 막을 수가 없죠. 뭐 그렇다고 귀에 아예 수단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둬서 수를 낼 수는 있는데 패로요. 근데 패를 해도 되고 이렇게 젖혀서 두더라도 흙이 얻은 것보단 잃은 것이 더 많습니다. 패도 남아있고 이돌이 오면서 하변도 다쳤고요. 좌변도 백이 좋아졌고요. 네, 아마 이런 그림은 흙 입장에서는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최철원 선수 구수에 대한 대비를 미리 해둔 것이 아닐까요? 꽤나 시간 사용을 하는데 네. 그 수가
껄끄러 했다면 분명히 젖혀두었을 텐데 생략했다는 것은 그래도 데뷔책. 그러니까 저는 이수를 데뷔책으로 삼았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생각보다 지금 흑의 치중에 바로 반응하지 그럴까요? 못합니다. 예. 네. 빈 삼각 말고는 글쎄요, 다른 수단이 있을까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뭐 아예 이렇게 밀어서 다른 그림을 그리는 것도 있는데 글쎄 이렇게 잡히면 그래도 실내가 커 보이거든요. 또 딴에서 좌변은 괜찮은데 좀 내어준 것이 그래도 선수로 내어줬으니까 좀 커 보입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혹시 이런 수법이 있을까요? 사활에서 간혹 등장하는 맥점인데요. 네, 이렇게 돼서 치고 있는다면 다른 길을 그리네요. 그러니까 여기를 받아준다면 네. 이제 이수가 아닌 이수를 두면서 다섯, 여섯. 오히려 이 한 점을 크게 포획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있어 보이는데 일단은 이수를 두었기 때문에 실리는 빼앗기죠. 넘어가면 기회의 주인이 바뀝니다. 뭐 이렇게 제압을 해서 역시 좌변을 가져가겠다. 그런 생각으로 보여지고요. 백 입장에선 늘어서 제압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사선으로 집이 나는 게 더 좋은데요. 네 여기가 근데 약점이 그래도 두네요. 늘었습니다. 약점이 좀 노출되거든요. 이어야 되는데 끝내면 30초. 하나, 둘, 있는 것은 이제 띄어서 다섯, 귀가 자체로 살지 못합니다. 일곱, 여덟, 아홉, 열. 두 번. 그렇다면 건너가야 될 수도 있거든요. 건너갈 수는 있어요. 백 입장에서. 건너간 형태가 좋은가요? 글쎄 막상 생각보다 나쁘진 않아 보이네요. 건너가더라도 일단 이쪽을 흑이 하는 과정에서 귀는 흑이 손실을 입은 거죠. 나중에 있는 것이 생겼으니까. 여차하면 건너가서 버틸 수 있다라는 수익기로 보여지고 이제 여기 그 자리가 역시나 좀 껄끄러운 자리예요. 딱 호구 되는 자리네요. 네, 그 자리를 당하면서 이렇게 두면 여기를 시험 당하고 다시 한번 연결하기에는 너무 싫고요. 그쵸, 여기를 그래도 잡는 게 정수로 보여지긴 합니다만 선수로 당했어요. 만약에 여기서 안 잡고 다른 곳을 둔다면 여기도 당하고 여기도 당하고 여기도 당하고 30초. 하나, 못 살았어요, 백이요. 셋, 오히려 넷, 봉쇄당하면은 다섯, 깝깝할 수 있습니다. 일곱. 그래서 뭔가 여기를 머리를 내밀어야 이 수가 의미가 있거든요. 네. 책 두 점을 은은하게 공격을 할 수 있는데요. 네. 이렇게 끊는 것은 두렵지 않아요. 또 자세가 안 좋고 한 번 더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박정환 선수 생각은 이제 이렇게 끊겠다는 건데 넉점을 버린 한이 있더라도 일단 여기 머리 내밀고 차단해야지. 30초. 그리고 이렇게 진행이 돼야 나중에 패도 노리고 셋, 넷, 네, 그렇게 되겠죠. 여섯, 일곱, 여덟. 일단 제철환 선수도 반발을 하면서 이번에 첫 번째 전투가 중앙과
우변에서 벌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 전투를 시도한 쪽은 오. 이러고 또 박정환 선수라고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지점을 또 가볍게 볼 수 있는 발상이 있나요? 일단 그 자리도 또 나오니까 백한점도 다시 또 위험해지네요. 이 가치를 이쪽 하중앙보다 이제 우변 쪽으로 더 힘을 실은 건데 네. 백도 이 한 점을 버리면서 뭐 중앙을 키워가는 그런 그림을 그릴 수도 있어요. 백 입장에서도 작전의 기로가 되겠습니다. 방향을 어디로 잡아야 될지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이쪽을 살려내면서 이렇게 머리를 내밀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버리고 중앙을 좀 가져가는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것인지 고민이 되겠습니다. 일감은 이쪽이었는데 생각보다 일단 우변을 내주는 것이 커 보이고 여기를 두었을 때 이런 곳은 선수예요. 그러니까 중앙의 폭이 여기에 또 약점이 남아 있으니까 붙인다든지 또 활용의 여지가 있거든요. 아래로 붙여도 조금 어떻게 받아야 할지 어렵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변을 가져가고 중앙을 좀 삭감하는 그런 구도가 된다면 박정환 선수가 그리는 구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감대로 두는 것이 오히려 상대방의 주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어딘가요? 그래도 밀어 갑니까? 일단 반대로 밀리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이런 네. 뜻일까요? 뭐 워낙 힘을 중시하는 기풍이라서 뭐 한 점을 희생하는 한이 있더라도 중앙의 힘을 유지하겠다 이제 그런 생각으로 보여지거든요. 다만 이 들어간 이 한 점이 크게 잡히면은 실리 손실이 큰 겁니다. 그 대가를 중앙에서 확실하게 찾아내야 되거든요. 지금 이러고 조금 움직여 보네요. 글쎄요, 자칫 악수가 될 수도 있는데 부분적으로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은 슛도 일단 귀가 좀 튼튼해졌는데요. 네, 귀에서 추가적인 이제 더 활용 같은 건 하기 힘들고요. 흙이 이 정도가 아니라 이제 붙여서까지 괴롭힐 수 있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여기에 약점을 지켜야 한다는 뜻인데 그렇다면 꼬부리는 것을 또 반대로 당합니다. 언제나 한쪽을 얻으면 한쪽을 잃기 때문에 그 가치 판단을 잘 해야 되거든요. 혹시 패 형태를 하진 않겠죠? 패 형태요. 여전히 좌상귀에 젖히는 패감이 있다면 이렇게요. 네. 상당히 강력한 패가 될 수 있겠네요. 최철환 선수라면 이 구도도 충분히 생각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패감이 여기 그리고 여기 패감이 많은 바둑이라서 백 입장에서는 그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늘어서 두는 것은 사실 이상하거든요. 백이 행마하기가 마땅치가 않고요. 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최철환 선수는 애초에 이제 이렇게 패 모양을 만들 생각을 가지고 있었네요. 뭐 흑도 단수 안 칠 수 없고요. 이 패가 그렇다면은 상당히 큰 패거든요. 네, 이 바둑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물론 마지막 승부처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첫 번째 아주 중요한 승부처가 될 거예요. 네, 가겠죠? 첫 번째 패감은 어디에 쓰느냐?
아마 4상기 쪽이 이렇게 보입니다. 자체로 웅스타지는 의미도 있고. 어떻게 둬야 될까요? 네. 받지 않는다면 그래도 크겠죠. 또 살아야 되고요. 네, 흑띠에 다시 한번 가일수를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보통이라면 이렇게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는데 이제 팩감이 너무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잡고 여기 따내고 입고 젖히고 여기 젖히고 팩감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것이 부담된다면 끊어야 됩니다. 이 타이밍이 좋은 이유가 이 패와 상관이 없다면 흑이 끊어줄 리가 없어요. 이렇게 막을 텐데 지금 팩감이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흑 입장에서는 끊고 이어서 팩감 손실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그런 선택을 해야 될지 모르거든요. 일단 아주 어려운 질문을 했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당장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일곱, 패싸움에 힘을 실을 것인지 아니면 패를 양보하는 한이 있더라도 눈에 보이는 손해를 안 볼 것인지 어렵네요. 만약에 흑이 패를 해소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네. 형세는 어떨까요? 패를 해소한다면 뭐 있거나 이제 한다면 여기 잡히는 거 너무 커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타격을 입혀야지만이 형세를 비슷하게 맞출 텐데 여기가 생각보다 이렇게 크게 타격 입히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마 받을 겁니다. 만약에 후수로 이렇게 이쪽을 살아야 된다면은 그것은 백에게 형세가 넘어갑니다. 네. 30초. 하나, 둘, 셋,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받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겠죠. 여덟, 아홉, 그리고 흑에게도 여기 팩감이 있어요. 여기 나와서 끊는 게 생각보다 강력하거든요. 이제 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진출한다면 이쪽도 살리고 여기 약점도 노리면서 백을 오히려 역습하는 그런 구도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역시 팩감 손실을 줄이네요. 셋, 넷, 뭐 최철원 선수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패를 하면서 이득도 보고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된다면 다음 수가 더욱 중요해지겠는데요. 네, 뭐 늘어서 한번 좀 늦춰서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 찌르는 팩감이라든지 이쪽을 찌른다든지 이제 팩감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마음 같아서 여기 때려버리고 싶은데 그래서 백 입장에서도 하나 이어둬야 될지를 좀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 때리면요 패 바로 하는 게 아니라 뭐 이런 거 하나 젖혀두고 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거 있는 팩감을 써서 이제 이교환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 받아야 되는데 또 때리고 또 굴복시키고 여기도 들어가고 팩감은 계속 나오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또 여기 때리고 싶은 마음을 좀 참아야 될 것 같습니다. 굴뚝 같긴 하지만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흑 입장에서도 어떻게 팩감을 써야 될지 사실 이 형태는 이렇게 끊어가 있지 이렇게 끊어가 있지 나중에 상황 보고 결정을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팩감으로 사용한다면 지금 당장 차후에 어떻게 상황이 변할지 모르지만 모르는 상황에서 형태를 결정 지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아까운 의미가 있어요. 하나, 최철원 선수가 정말 영리하네요. 이 패를 하면서 본인은 이득 보는 팩감을 쓰고 상대방은 결정 짓기 싫은
그런 형태를 결정짓게 만드는 그런 영리한 패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의 흑의 한 수가 이 패싸움의 그 전개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보여준 한 수가 되겠습니다. 네. 사실 이럴 줄 알았으면 붙였을 때 늘어서 건너가는 것이 냉정했을까요? 냉정할 수도 있겠어요. 이게 생각보다 이 패를 걸어오니까 정말 껄끄럽습니다. 최철원 선수의 특유의 이 실전적인 몸싸움 시작됐어요. 6, 7, 8, 9. 네, 박정환 선수도 정말 고민이 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정말 어디서부터 어떻게 좀 손을 대야 될지 어려울 것 같네요. 네. 여기를 이제 무난 쪽 늘면은 백은 이제 반대쪽으로 단수를 쳐서 패를 해요. 때린다면 사실 경우에 따라서 늘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이으면 3-3 들어가서 흑실리를 도려내는 거죠. 이런 것도 백의 작전 중 하나가 될 수 있고요. 그렇다고 여기 그냥 굴복하는 것은 나중에 이런 데서 당하고 당장 여기 백은 언제든지 이쪽 호구 치면 사는 형태가 나오거든요. 그럼 흑의 약점은 계속 노출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박정환 선수도 쉽게 좀 물러나기가 어려운 패예요, 이 패가. 그렇다 여기에 머리를 맞는 패가 되는 순간 흑의 부담이 훨씬 커지고요. 네, 부담이 너무 커져요. 네. 그리고 백에겐 확실한 패감들이 보이기 때문에 눈에 여기서 한 수 정말 어려운데요. 어딘가요? 그쪽. 역시나 예상 밖의 한 수입니다. 네, 그쪽을 두면서 뭔가 좀 판을 키우는 의미가 있어요, 지금. 뭔가 백돌의 그 전체를 이제 공격을 해보겠다라는 뜻이 좀 담겨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최철환 선수와 박정환 선수의 거대한 패싸움은 잠시 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 바둑은 정말 일촉즉발 상황이거든요. 마지막 한 수가 정말 예상 밖을 벗어난 한 수입니다. 네, 여기를 뒀어요. 지금 네. 패싸움 그것도 아주 큰 패싸움을 하고 있는데 직접적인 패감이 아닌 일수를 두면서 언제든지 이쪽 약점을 노려가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 한쪽 받아버리면요, 이 교환 자체가 이득이에요. 네. 그러니까 먼저 나중에 가면 여기 안 받거든요. 근데 먼저 굴복시키는 의미가 있고 팩감으로도 사용이 되는 것이고요. 그때 여기 받자니 여전히 여기 끊기는 맛이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이 형태에서
패싸움이 아니더라도 네, 이 수 자체가 좀 껄끄럽네요. 네. 하지만 백 입장에서는 한 번 더 패를 걸어갈 수 있어요. 30초. 따낸다면 이쪽 패감을 쓴다면 셋, 넷, 지금 흑의 돌들이 지금 다 이 백 전체를 노려가는 그런 송곳 같은 수법들인데 이 돌 잡히면 안 되잖아요. 일단은 받아줍니다. 받아줘도 뭐 어느 연결이 아닌 이제 붙여서 받은 건데 머리를 내밀겠다. 글쎄 저라면은 패를 들어가는 걸 좀 생각해 봤을 것 같은데 패감이 여기 우하기도 있고 뭐 자산기도 있고 그리고 이 한 수 자체가 패를 졌을 때도 크게 타격이 없네요. 네, 도움되는 자리예요. 네. 나중에 양옥으로 살릴 수가 있거든요. 패를 걸어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최철원 선수는 받아줬어요. 대신 받아주되 좀 좀 흑에게 계속해서 여유를 주지 않는다는 네. 느낌을 받는데요.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몸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셋, 넷, 다섯, 중앙을 내어주지 않는다는 여덟, 좀 느낌도 있고요. 네, 여기 뭐 약점이 노출되어 있긴 하지만 흑은 이렇게 끝낸 일은 없을 거예요. 뭐 어지간하면 이런 형태는 안 나옵니다. 같이 끊어가는 백의 자세가 쌍립이 되고 흑은 이 끊어갔던 돌이 지금 바로 약점에 노출되기 때문에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백이 먼저 준다면 중앙 공방전은 백 쪽이 충분히 할만하죠. 흑 입장에서는 이쪽으로 찔러 가나 이쪽에 찔러 가나 이제 둘 중 하나를 나중에 선택을 할 것이고요. 지금 당장은 일단 이 부담스러운 패를 좀 모면해야 됩니다. 여기서 바로 따낼지 하나 젖혀둘지 지금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젖히고 따일지. 혹시 지금 따면은 백이 이쪽 젖혀버릴까봐 약간은 의식을 하고 있어요. 네. 마지막 최철원 선수의 붙임이 정말 타이트하네요. 네, 원래 최철원 선수 기풍 자체가 전혀 느슨한 수를 두지 않고요. 상대방을 최대한 괴롭히면서 이제 주도권을 가져가는 그런 기풍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이런 주문, 이런 수법에 바로 받아준다든지 소극적인 자세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언제나 적극적으로 바둑을 두어가고요. 최철원 선수 자체가 이제 형세 판단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장기전, 끝내기 싸움보다는 수읽기 기반으로 하는 그런 전투 바둑 그것을 더 좋아하고 그것에 대한 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어지간하면은 타협을 하지 않아요. 30초. 차정환 선수는 일단 패를 한번 잡았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말한 그 타협이라 함은 이제 뭐 이런 젖히는 거죠. 젖혀서 이 패를 지더라도 이쪽을 이제 가져오는 그런 그림인데 최찬 선수는 그런 그림 아마 머릿속에 없을 거예요. 이거 잡아가네요. 아무래도 이쪽 활용이 많이 신경 쓰이기 때문에 이쪽 끝내기를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리고 팩감도 많이 나오는 것 아닌가요? 네, 끊고 따고 늘고 30초. 젖히고 다 패감이죠. 네. 물론 이제 있는 것까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있는 것은 백이 한 번 더 두게 된다면 치중을 가는데 젖혔을 때 이제 패 맛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완벽하게 흑도를 제압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끝내기 단계에서는 이 젖혀 있는 것까지는 백의 권리라고 봐야 되죠. 자, 백은 한 패 한 패 쓰기가 이제 편한 반면에 흑이 패감 쓰기가 좀 껄끄럽죠. 물론 지금 여기 젖히는 패감 하나는 눈에 보이지만 그 다음 패감 따냈을 때 여기 끊고요. 됐다는다면 지금부터 패감 쓰기가 또 난해합니다.
한번 붙여서 받아두었기 때문에 여기서 패를 들어가는 것은 이 자리가 나중에 상당히 좀 아프게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붙였다는 것은 아마 받아주겠다는 뜻이고요. 때렸을 때 이쪽 팩감을 써가겠죠.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 팩감을 써서 완전히 받지 못하는 팩감을 만들어 두고 나서 패를 진행시킨다면 흑은 여기 그러니까 백 입장에선 절대 팩감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쪽 패를 들어갔을 때 이길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죠. 네, 박정환 선수가 8승 1패 개인 전적. 나연 선수가 8승 1패. 그러니까 이영호 선수가 지금 9승 1패로 다승 선두예요. 네. 그리고 오늘 박정환 선수나 나연 선수가 승리를 거둔다면 공동 1위가 되는 것이고요. 박정환 선수가 한국물가정보팀 오지명 이제 박하민 선수에게 유일하게 패점을 당했습니다. 네. 최철 선수 이 장면에서 일곱, 고민을 다시 하네요. 먼 산을 한번 바라보고요. 지금이라도 여기서 고민을 한다는 것은 왠지 늘지 않겠다는 뜻으로 좀 비춰지는데요. 그쵸, 늘지 않고 다른 좀 강력한 수단이 없을지를 보는 것이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끊어간다든지. 근데 끊는 것은 팩감이 계속 많이 나와서 단수 한 방 나쁘지만 이 수는 글쎄요 조금 피하고 싶은 수법이고요. 사실 저는 아까부터 패를 들어가고 싶었어요. 네. 이쪽이나 패를 들어가서 사실 이렇게 들어가서 따낸 자세도 상당히 훌륭하네요. 이 자세가 더 좋은지 이 자세가 더 좋은지가 좀 애매할 정도로 행복한 고민이네요. 네, 졌을 때를 본다면 그래도 이쪽에 위치한 것이 조금 나아 보이긴 합니다. 전 패를 들어가고 뭐 팩감을 쓰더라도 여기 빵 따냄 두 방 당하는 거는 일단 엄청난 것이라서 그게 정말 강력한 팩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비상시에 백은 항상 이 패가 있기 때문에 또 버틸 수가 있어요. 그런 좀 진흙탕 싸움 끊어가요. 네, 끊어가는 것은 글쎄요. 일단 모양 자체가 일단 중앙으로 단수를 네, 맞는 것이 조금은 기분 여기 나쁜데요. 너무 기분 나쁘죠. 네. 백이 있는 자세가 일단은 우형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게 늘어서 다시 싸우더라도 백이 약점들이 이제 곳곳이 있기 때문에 백이 유리한 싸움이라 보기가 쉽지가 않고요. 중요한 것은 일단 패싸움인데 팩감 자체가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끊는 수는 안 두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최철원 선수는 글쎄요. 여기서 따낸다면 이제야말로 뭔가 깔끔하게 처리하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면 끊는 수는 이해하기 힘든데 아마 최철원 선수는 이 패를 질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중앙을 두텁게 잡아낼 수 있다면 이 패를 양보할 수도 있다. 자, 일단 중앙에서만큼은 확실하게 획을 몰아갑니다.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받아주고 늘게 되면은 끊어둔 만큼 백이 이득이죠. 조금 더 획의 무거워졌고. 덩치가 무거워졌고요. 네. 그것이 최철원 선수의 의도인데 박정환 선수가 그렇게 쉽게 두어줄까요? 하나, 둘, 셋. 참
그 미묘한 패싸움을 둘러싼 미묘한 이 수익기 싸움, 또 심리전. 박정원 선수가 이 젖히는 것을 보류한 채 따냈을 때도 고민했거든요. 그것은 따냈을 때 백이 혹시라도 이쪽을 둘까봐 고민을 한 것이고, 지금 젖히는 패감을 쓰고 끊으니까 바로 따지 못하는 것은 백이 한 번 더 손질하면 그것이 혹시 느슨한 결과가 나올 네. 나올까봐 또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형태로든 이제 받아주는 상황이 나온다면 흙이 무거워진 만큼 흙도 급해지는 거죠. 그리고 형태가 친다면 이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쳐서 정리를 할 수도 있겠네요. 이 두 점은 요석이니까 일단 포획해 놓고 있는다면 이곳을 나가서, 그리고 뭐 막는다면 때려두고 이쪽 처리하고 나서 이쪽 다시 단수 치는, 뭐 이런 구도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박정 선수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보통이라면 따내는 수인데 네. 이 수가 혹시라도 느슨한 수로 변해버릴까봐. 네. 그래서 일단 일단 단수를 칩니다. 단수 쳤고 있네요. 이어집니다요. 네. 그렇다면은 일단 따내고요. 여기를 늘거나 잡을까봐 단수 교환을 했다는 뜻이 되겠네요. 이쪽을 늘거나 글쎄 잡을까봐. 잡으면 그때 단수 치면 있지 않거든요. 따내니까. 네. 지금 잡는 것은 여기도 당했고 여기도 당하니까 잡기는 쉽지 않죠. 또 다시 패감을 써서 패를 계속 이어나갈까요? 네, 패감이 많은 만큼 백도 패싸움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고요. 물론 이렇게 늘어서 타협해서 좋다면 이 선택을 할 텐데 뭐 백이 그렇게 자랑스럽지 않아요. 집이 여기도 아직 확정가도 아니고 2패를 지어서 흙이 두터워졌으니까 상변도 좀 위태로워지고요. 무엇보다도 최철원 선수는 이렇게 간명하게 서로 타협하면서 전투를 끝내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패싸움을 계속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지금까지의 싸움은 최철환 선수가 좀 원하는 방향으로 좀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좌상기 형태가 나왔을 때부터 이 바둑은 백의 장점은 이제 패감이었어요. 그러니까 패싸움이 나오면은 이쪽 좌상기 패감을 쓰면서 충분히 우위에 쓸 수 있는 그런 바둑이었는데 잘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철원 선수의 장기인 이런 전투, 또 박정원 선수를 이기려면은 이런 정말 복잡한 싸움으로 이끌어야만이 승산이 있습니다. 최철원 선수가 박정원 선수와 같은 운영 대결로 가면은 승산이 없어요, 그건요. 본인의 주특기, 장기를 충분히 살려야죠. 네. 한 수씩 둘 때마다 생각이 좀 바뀌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만큼 이 바둑에서 그 승부패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너무 중요한 장면이에요. 신중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둬서 가장 강수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그 수가 사실은 만약에 패감이 없으면 절대 못 두는 수법이에요. 패감 없어서 끊겨버리면
여기 패를 해소하는 게 이제 딴에서 해소하니까 그만큼 엄청나게 손해를 보는 네. 것인데 지금은 이렇게 흙에 절대 못 들어갑니다. 팩감이 오히려 백 쪽에서 절대 팩감이 있고 안 그래도 지금 이 패를 키워서 하고 싶었는데 이 한 수가 패를 지는 순간에 완전히 패석이 돼버리니까 쉽지 않고요. 최찬원 선수는 이어서 둔다면 호구 쳐서 이제 머리를 내밀었다. 그리고 건너가기가 생각보다 만만치 않거든요. 이런 진행이 된다면 충분하다. 네, 그런 수익기네요. 그런 의미에서 글쎄요. 흙은 이렇게 나가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네. 아니라면 정말 패를 들어가는 건데 그냥 들어가지 못할 것 같아요. 뭔가 공작을 해야 됩니다. 들어가려면. 감을 만드는 건데요. 네, 만들어야지 되지. 지금 이쪽 형태에서 두 수를 연타하더라도 그리고 두 수가 물론 이렇게 연타하면은 그럴싸해요. 이 연타는 너무 큽니다. 이쪽과 이쪽 맛보기고요. 다만 근데 이 팩감을 쓰면요 받습니다. 백이 받아주고 백은 이 팩감 쓰면 돼요. 절대 팩감이 하나 있기 때문에 흑은 한 패로 이 패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입고 나서 빠져나와야 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 되겠고요. 최찬원 선수는 여기를 끊어가면서 이돌 몰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중앙을 두텁게 만들겠다. 백이 불만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이것이 최철원 선수의 작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여차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둬서 양쪽 연결을 노려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여기 차단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슬아슬하긴 하네요. 일곱, 여덟, 이렇게 둔다면 뭐 백도 나중에 억지로 끊어갈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끊어간다면 이렇게 돌려치기를 하더라도 네, 이쪽 잡으면 이제 이쪽 끊어서 끊을 수는 있겠네요. 방금 이제 또 그런 식으로 넘어가는 형태를 취하기가 쉽지가 않은 게 이렇게 호를 치더라도요. 이쪽은 건너가요. 건너가는데 여기 달리거나 3-3 들어가면은 우상기가 또 핍박을 받아서 네. 흑 입장에서는 그리고 싶지 않은 그림이 되겠죠. 박지원 선수도 지금 엄청나게 머리가 아플 겁니다. 네. 무엇보다도 여기 절대 뺄감이 하나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패가 더욱더 조심스러워질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솔직히 이 장면에서 어떤 선택이 정답일지는 정말 가늠이 안 돼요. 그만큼 좀 어려운 장면이고 그렇게 박정환 선수도 지금 고민을 하는 거죠. 이거 나오네요. 아무래도 이제 패를 하는 것은 백익의 절대 패감이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박정환 선수도 부담을 느낀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런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 빵따는 정말 주기 싫긴 한데 여기가 또 묘하게 이런 식으로 흐름 타면서 재밌는 형태네요. 네, 또 이쪽 한 점을 잡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서 이렇게 한번 먼저 물어볼 수가 있겠네요. 이어준다면 그때 나가더라도 아까처럼 이 호구 모양으로 흐름 타긴 어려워졌고요. 따내야 되죠. 그래도 이 방 따내는 두텁네요. 흑마이가 흑입장에서 쉽지만은 않습니다. 재밌네요. 구수는 우변을 반드시 중앙으로 탈출시켜야 된다는 생각만 있었는데 네. 일단 중앙을 튼튼하게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봉쇄를 한다면 언제든지 여기 잡는 수가 있으니까 버리기가 오히려 편해진 걸까요? 네, 여기 버리고 이쪽 축으로 제압하면은 만족이다. 이제 그 생각이고요. 아마 이렇게 된다면은 흙이 괜찮아요. 백은 이렇게는 안 도와줄 것 같고. 여기가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를 제압당하면요. 여기 석점이 보너스가 돼요. 아, 그러네요. 그럼 흙집으로 변하죠. 그래서 백이 받는다면 그때 빠져나온다든지 뭐 다른 쪽을 생각해 보겠다. 네, 박정원 선수의 생각의 유연함은 역시나 대단하네요. 항상 이제 좀 곤란할 때는 버림으로써 타겟책을 마련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선택이 상당히 좋을 때가 많습니다. 뭐 위기십결에도 뭐 위기에 몰린 돌은 뭐 모름지기 버려라 뭐 그런 네.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 진짜 위기십결만 정확히 터득해도 봐도 고수가 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 정확히 터득을 못해서 딱 여기 이제 살려나와야지 그 생각만 하고 있는데 역시 발상의 전환이 정말 중요하네요. 유연하다는 말이 정말 적합한 것 같습니다. 네. 축으로 잡히는 것은 좀 크게 느껴집니다. 는다든지 해서 이 석점을 제압하고 이쪽을 가져와야지 집 균형이 맞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차후에 흑의 수단이 무엇이 있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막혀서 진행이 되고 받아야 된다면 그것은 백이 불만인데 또 뭐 당장은 끊어서 싸울 수 있겠죠. 이렇게 끊어간다면 흑도 약하니까 이것은 흑이 좀 부담스러워 보이고요. 거기도 늘지 않고 밀어서 응수를 했는데요. 일단 두 점머리 젖히는 건 아프지 않다는 걸까요? 네, 여기를 뭐 당하더라도 이제 설마 여기까지 계속해서 안 놔줍니까? 뭐 이런 식으로 받는 것은 느는 것까지 당하니까 조금 기분은 나쁘긴 해요. 뭐 다음에 끊는 자리를 노릴 수 있으니까 뭐 실전적일 수도 있는데 뭔가 백도 뭐 젖혀서라든지 선수 뽑고 싶거든요. 과연 선수가 확실한지도 봐야겠네요. 이러고 여기를 아예 여기를 뿌리채 늘어버리고 싶어요. 지금 자체로 큰 자리입니다. 이곳을 늘어간다면 우상기도 조금 문제가 생기고요. 네, 나중에 우상기 핍박을 할 수 있으니까 우변과 우상기 동시에 노려가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고요. 물론 뭐 최강수는 끊는 건데 숙장문 안 되니까요. 아, 그런가요? 근데 이게 여기 돌려치기 당하는 자세가 너무 곤혹스럽네요. 그리고 여기를 끊어간다든지 하면은 백도 이렇게 있고 버텨야 되는데 이거는 또 어떻게 진행이 될지 감도 안 옵니다. 정말 너무 복잡한 그림이고 백 입장에서는 일단은 회도를 당한 자체가 너무 괴롭긴 하거든요. 일반적이라면은 이렇게 젖혀서
회돌이를 당하는 것을 지금 모면해야 되죠. 진짜 끝나요. 아 설마요. 설마 끊진 않겠죠. 추월한 선수의 지금 중앙 행만인 상대방에게 한 번도 좀 여유를 주지 않는다. 이런 네. 느낌을 좀 줍니다. 일단 선수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 선수를 뽑고 여기 느는 자리가 네 저는 좀 커 보여요. 늘고 만약에 잡히면 우변이 상당히 크게 들어간 거고요. 늘면서 자연스럽게 지금 우상기까지 지금 압박을 가할 수 있으니까 선수 뽑는 것이 지금 커 보입니다. 박정환 선수도 사실 상당히 이런 식으로 계속 안 놔주면 좀 괴롭거든요. 네, 오늘 대가 아직 중반이 한창이지만 두 선수 모두 이 바도 끝나고 나면은 진짜 녹초가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두기 정말 어려운 그리고 생각해야 될 것이 너무 많은 바둑입니다. 네. 한 수 한 수 살얼음판을 걷고 있습니다. 네, 박정환 선수도 뭐 젖혀야 할지 뭐 늘어야 할지 혹은 뭐 이어야 할지 여기서 글쎄요 이쪽 말고 다른 늘어서 반격이 있을지 뭐 다 생각은 해봐야 되거든요. 네, 늘어서 반격하는 것은 백이 일단 이쪽을 늘게 되고요. 아 여기도 백돌이죠. 늘게 되고 그렇다면 이 돌이 살려 나올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길은 이쪽밖에 없는데 여길 나와 끊어버린다면 그곳까지 지금 수일기를 해야 되는군요. 네, 이 공방이 또 어떻게 될지 그리고 이거는 설령 흙이 잡더라도 백이 이쪽을 두게 되면은 이쪽이 너무 크게 들어갑니다. 만약에 이렇게 둬서 잡아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거 다 조여지거든요. 이거 조여지는 정도가 아니라 물론 백이 막는 수도 있어요. 막는 수도 있어서 흙이 오히려 좀 위험해질 것 같은데 설령 잡았다 하더라도 여기 다 조이는 건 선수니까 뛰게 된다면 이쪽 백집이 아주 크게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것 자체가 지금 무리고요. 그리고 여기를 끊기는 순간에 밀리게 되면은 이 두 점 타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좌상귀의 백방따냄이 이제 제 역할을 하네요. 네. 그래서 여기 방치하기도 지금은 좀 부담스럽고요. 선수를 꼭 뽑고 싶다면 이렇게 젖혀서 호구 칠 때 단수까지 쳐두고 나서 혹은 이것은 생략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고 다른 곳을 향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역시 백이 이렇게 끊어간다든지 하는 자리가 꽤 강력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리스크도 역시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손을 돌리는 것이죠. 기사들이 좀 연습대 골고루 둔다든지 흔히 좀 시합 바둑이 아니라 좀 부담 없는 바둑을 둘때 네. 봐두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여기서 이럴 때 좀 한수만 누가 알려줬으면 좋겠다. 그 말은 참 저는 좀 자주 사용을 했는데 근데 제가 만약 대국자라면은 그 한수 찬스 쓰고 싶을 정도로 네. 어렵습니다. 지금의 한수가요. 워낙
얽혀 있는 곳이 많고요. 걸려 있는 곳이 많고 정리해야 될 것도 많고요. 네. 아우, 구수가. 자, 일단 이거는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건 일단 승부수예요. 이거는 뭐 바깥쪽에서 그리고 뭐 타개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상대방의 심장을 지금 뚫고 들어가겠다는 네. 뜻이거든요. 근데 백이 잡는 건 없어요. 역시 잡는 순간 돌려치기 당하는 형태가 되기 네. 때문에 백도 일단 호구를 치는 것이 일감으로 떠오르는데요. 저 여기로 쳐서 가둬두고 싶죠. 갇힌 이 상황에서 이 돌들이 고스란히 잡히는 순간은 이건 후기 타격을 심하게 입는 것이고요. 네. 만약에 뭐 반격이 가능해진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끄는 자세가 나오면은 이게 설령 잡더라도 좋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뭐가 있을까요? 무릎을 딱 치시는 게 이쪽으로. 아까 호구 쳤을 때 이거 교환 안 하고 이런 쪽을 보신 건가요? 이것도 좀 만만치 않네요. 이렇게까지는 돌려치기가 가능하긴 한데 이러고 여기서 친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기요. 끊으면 네. 그런데 지금 전에는 일단은 이었어요. 이어서 이 석점을 버릴 수 있다라는 그런 의사 표시를 했고요. 네. 이렇게 되면 잡혔죠. 반대로 잡혔습니다. 이 돌을 버리더라도 글쎄 이런 자리 이쪽 대세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런 생각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여전히 여기는 이렇게 찔러서 두면은 방어가 됩니다. 한 수 한 수가 어려운 장면입니다. 박정환 선수와 최철환 선수의 대국 잠시 후에 이어드리겠습니다.